매수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 는 50%가 보장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가 진짜 부담.
아. 환율 흐름 살펴보시죠. 미국이 9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동결에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큰 폭의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1.6%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무려 18원이나 급락을 하면서 1101원 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진그룹주 가장 먼저 살펴보시죠. 자, 한진해운의 주가가 널뛰기입니다. 어제는 청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20% 급락을 했고 오늘은 대한항공의 600억 원 자금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24% 급등하면서 어제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추가 지원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3,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연구체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으로 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될 것이다.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진칼도 6% 이상의 강세를 시현하면서 한진그룹주 동반해서 오르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 살펴보시죠. 9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특히나 기관이 그동안 꾸준하게 사줬고요. 계속해서 팔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신고가까지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 가까운 오름세고요. 현대글로비스도 1.3%의 강세로 오늘 해운주도 전반적으로 또 시세가 좋습니다. 현대위아도 1.3%의 강세. 사실 기아차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탄했는데요.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의 동반 상승세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9월 금리 동결과 함께 이 안도감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추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주들 오늘 동반해서 모처럼 오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2.3%의 강세고요. SK증권도 2% 이상의 오름세. HMC 투자증권도 2%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증권주들의 시세도 좋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았던 건설과 철강, 조선주들도 일제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2% 강세를 시현하면서 조선주들 시세도 좋고요. 오늘 화장품주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필두로 해서 AVCLC도 2% 이상의 강세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도 동반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주까지 살펴보시죠.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또 테스와 같은 종목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AP시스템의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금 조달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1%에서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도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10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로 본 특징주의 김호정입니다. 현재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 이사회 화물 운송비 담보로 한진해운 600억 지원 결의라는 뉴스입니다. 이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업은행도 조만간 500억 원 자금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100억 원 가량의 긴급 자금이 하역비로 추가 투입됨에 따라 전 세계 항만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으로 인한 물류 대란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은행 물가 2% 달성 때까지 돈 풀겠다라는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이 국채 등 장기 시장 금리를 직접 조정하는 새로운 금융 완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연간 80조엔 규모의 자금 공급 목표를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장단기 금리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시장에서 제기된 국채 매입 한계론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이 마이너스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SD에서 한 발 앞서는 삼성이라는 뉴스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손가락 2개만한 크기의 2TB 용량을 담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를 공개했습니다. 이 속도는 기존에 쓰던 하드디스크보다 30배 빨라 IoT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SSD를 적용한 노트북 PC는 지난해만 해도 전체 30%였지만 올해는 40%, 내년에는 46%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은행 지분 8% 인수 후보 2곳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투자 의향서 접수가 내일 마감되는 가운데 과점주주로 참여할 투자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과 한국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사 이외에도 중동 국부펀드 등 해외 자본도 사모펀드 형태로 지분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8%가량 지분 매입 의사를 밝힌 곳은 2곳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대 5조 시총 두산마켓 기업가치 평가 엇갈리네라는 뉴스입니다. 다음 달 12일, 13일 공모주 청약을 받는 두산마켓 기업 가치를 두고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 절반 이상이 나오는 북미 지역 경기가 회복되면 회사도 크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투자자들은 상장 후 시가총액을 5조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국내보다 시장 상황이 좋은 외국 경쟁 기업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을 벌여 공모가를 확정지을 예정인데요. 이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 연휴 코앞인데도 힘못 쓰는 화장품, 면세점, 여행주라는 뉴스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화장품과 면세점 등 중국인 소비 관련 업체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주춤하던 유커주가 언제쯤 반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2.34%, 23%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1,1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타이어입니다. 미국 테네시 공장 완공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0.16% 하락한 6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살펴보시죠.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고요. 또 수주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세 이어갑니다. 3.98%, 4% 가까이 상승한 2만 9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로 본 특징주의 김호정이었습니다. 네, 뉴스를 본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고요. 산업과 관련된 이슈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청산 가능성까지 나왔던 한지온이 살짝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으로부터 네. 600억 원을 지원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담보 설정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은 한진해운 매출 채권이 현재 한 2,200원 가량, 그러니까 예상 운임 수입이죠. 네. 2,200원 가량, 2,200억 가량이 네. 되는데요. 여기 지금 한 50에서 80%가 회수가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600억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산업은행도 지금 조만간 500억
또 지원하기로 했죠. 그래서 1,100억 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그 법원이 물류대란 해소 비용으로 1,700억을 지금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700억으로 네, 늘렸습니다. 올렸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제 출연까지 해서 대충 1,700억 정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또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용선료하고 지금 현재 유류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뭐 한 1,000억에서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이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진해운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주들도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장기적일까라는 생각에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예상 운임에서 50에서 80%를 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담보로 그렇죠. 매출 600억을 맞습니다. 빌려주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과연 더 빌려줄 수 있을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이슈가 된 이유는 네. 이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대정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한진해운 이슈가 상당히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그 발언 중에 강력한 발언이 도덕적 해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해운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볕들 맞습니다.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슈,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시 이제 900억 얘기 나오면서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또 불안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 급등은 좀 단기적 이슈 때문이 아닌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완화, 장기 금리는 0%대로 끌어올리고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로 유지한다라는 정책이었는데요. 변화가 오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새로운가라는 생각이 그래요? 예, 들었고요. 특히 뭐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결국 구로다 입장에서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역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을 팔아서 장기물 국채를 사는, 그래서 장기물 국채를 떨어뜨리면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단기물과 장기물의 금리 차가 스프레드가 상당히 평평해지는 상황까지 와 보니까 오히려 저축이 더 늘어났고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로 자금 조달을 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실패를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단기 국채 금리를 오히려 낮추고 장기 국채 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그러니까 이런 또 반대로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 문제가 가장 저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지금까지 일본에 국채 투자한 분들은 단기적으로 다 발을 뺄 수밖에 없고요. 매도 셀오프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던 일본 자금들이 어느 정도 스티프닝해지면 다시 일본 국채를 사도 되는,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엔화 약세를 하려고 했던 이 역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반대로 엔고 현상으로 엔달러가 100엔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이런 어제 분위기를. 엔 또 강세를 기록했잖아요. 맞습니다. 100엔대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언발의 오줌 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게 될지 이제 내놓을 카드가 없으니까 약간의 또 변화를 줘서 나왔는데 이것이 예. 과연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 중추절에 이어서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중국이 연휴에 들어가면서 관련 소비주들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활활 타오르진 않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사드 배치가 가장 관건이 된 것 같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7월달에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7월달 결정 이후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지금 중국의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부터 금요일이니까 10월 9일까지 쭉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통상 이런 장기적인 해외여행을 가려면 한 2달 전에는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 사드 배치와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어떤 중국에서의 그 한국으로의 어떤 관광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예약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면세점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매출 평균이 지금 26% 올랐고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 20% 늘었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 작년 메르스 때문에 어떤 기저효과가 있어서 이 정도지 기저효과를 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렇다면 앞으로 전략은 어떤지? 예, 제가 면세점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10월 국경절을 지나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네. 여기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관망세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보수적인 의견 네, 제시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뉴스로 본 특징주 고든자산관리 이호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장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는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반등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9월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줬고 오늘은 기관까지 매수를 해주면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탄탄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한국전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도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기관의 강한 매수와 함께 외국인도 함께 사주면서 1.8%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오늘 정유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1%대 강세 행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건설주들도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1.5%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고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속에 오늘 증권주들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2% 이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CJ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열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회복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또 매수가 유입되면서 5% 가까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업종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비롯해서 두산 그룹주들이 그 시세를 이끌고 있고요. 역시나 두산 밥킷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건축재재 관련주들 흐름이 참 좋죠. 이 아파트 분양 증가 소식에 이런 가구, 건축재재 관련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대장준 한샘을 필두로 해서 최근 들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하우시스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1.9% 가까운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반도체 장비주들 흐름이 참 좋습니다. AP시스템의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주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현대모비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그동안 기관이 정말 강력하게 끌어줬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해줬고 오늘은 외국인까지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을 살펴보시면 9월 들어서 정말 꾸준한 반등세, 뚜렷한 반등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9월 들어서 주가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매직 패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역시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삼성카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점, 주가도 큰 폭의 오름세가 연출이 됐던 점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진성TC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주가 우상의 추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9월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역시 금호타이어도 매각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를
약세를 보이면서 9월 들어서 더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역시나 해운주들이 참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흥하해운과 현대글로비스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해운주들도 9월 들어서 주가 반등세가 두드러졌다는 점 함께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 주식창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보시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주식창 통해서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9월 FOMC 회의는 금리 동결로 결국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부분이고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를 더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옐런 의장이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지 기자회견 브리핑 확인해 보겠습니다. At our meeting that concluded earlier today, my colleagues and I on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iscussed overall economic conditions and decided to keep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1/4 to 1/2%. The recent pickup in economic growth and continued progress in the labor market have strengthened the case for an increase in the federal funds rate. Our decision does not reflect a lack of confidence in the economy. Scope for some further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remaining and inflation continuing to run below our 2% target, we chose to wait for further evidence of continued progress toward our objectives.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옐런 의장의 발언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 기준금리와 동결, 이 앞으로의 인상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대증권 포트폴리오 전략팀 배성진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은 뭐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미국 통화 정책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미국 경제를 보시면 이제 속도가 둔화되었을 뿐 이제 전반적인 경기 개선 추세는 이제 지속되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 미국 기업 성장률 둔화의 이제 주요 원인이었던 이제 기업 재고 또 이제 3분기에는 이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재 아틀란타 연준의 이제 GDP 나오 기준으로 해서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3%를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12월 중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증시는 2016년 중에 이제 9월이든 12월에 이제 두 번의 인상 가능성을 계속 시장에 반영을 시켜 왔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충격은 크지 않다는 것이 결론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당시 보시면 이제 9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 동결 이후에 12월 인상까지는 이제 오히려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반등을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지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통화 및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 패드가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이 누구가 이제 되느냐 이제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여전히 옐런 의장이 취임한 후에 강조하고 있는 이제 물가와 고용의 관계를 고려한 이제 최적 통제 준칙의 이제 경로를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는 최대한 슬로우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최근 경기 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 이슈는 크지 않다 이렇게 좀 결론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은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전일 뭐 시장 반응만 본다면은 BOJ 이제 금정위 조치에 대한 이제 그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물가 목표치를 2%가 아닌 이제 그 이상으로 확대를 시켰고, 특히 이제 통화정책 목표 방향은 이제 장기금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장기 금리가 이제 뭐 0% 선을 유지하도록 이제 국채 매입량을 이제 조절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점이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높이면서 은행주들의 이제 주가에 그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금일 새벽 마감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엔화가 이제 오히려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100엔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 약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난 점과 그다음에 이제 이번 조치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국채 매입의 이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 개선을 이끌어내기 힘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달러 약세 심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된다면은 뭐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세 심리가 좀 강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오늘 큰 폭의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수급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외국인 수급도 개선될 여지가 높다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 이벤트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보시면은 그 원달러 환율 흐름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이제 계속적으로 강세가 진행된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1,090원에서 1,120원 사이 이제 박스권 흐름을 지속을 했었고요. 금일을 기점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크게 후퇴한다고 본다면은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높아질 수 있어서 원화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오늘을 지나고 나면은 다시 반등을 이어간 이후에 소폭 강세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원엔 환율의 경우는 엔화 강세가 다시 진행이 될 경우는 이제 원화의 약세 수반을 통해서 대형주들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난다면은 계속적으로 신흥국들에 유입되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채권 쪽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의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화정책 변곡점이 이제 좀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시장을 이끌 재료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매크로 변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2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도 PR은 한 10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매력도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8월 중순 이후에는 뭐 3분기 매출액 및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소폭 하향 조정되었지만 전반적으로 2분기서부터 그 실적 전망이 계속적으로 그 상향 조정되었다는 그 측면을 감안해 볼 경우에는 뭐 근본 조정폭이 좀 하락한 거는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 매크로 변수 이외에는 뭐 개별 종목 이슈라든가 그 섹터별 실적 전망에 따른 아무래도 이제 그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경기에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 회복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IT 섹터에 대한 수혜가 높아진다면은 그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그 반도체 섹터들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일 BOJ가 장단기 금리 차를 적절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은행주라든가 이제 보험주들의 추가 강세 가능성도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이용한 이제 제약이라든가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우려에서 이제 좀 그 한 단계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서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이어갈 가능성도 좀 주목할 포인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앞으로의 마지막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시죠. 예,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옥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이제 선진국을 그리고 이제 중국을 위시한 그 글로벌 경제 이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뭐 매수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증권 배성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코앞에 두고 상해종합지수가 상승 출발합니다. 0.4% 상승한 3038.42포인트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1%대 강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68%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빵빵